전문가로서 이 한미 정상회담을 총평하면요. 저는 뭉클했어요. 뭉클? 왜?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그 정상회담 일정이나 이렇게 보면은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어요. 외교부라든지 관계자들이 정말 열심히 꼼꼼하게 일정을 짰구나. 그리고 어떤 돌발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라,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주입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구나. 그래서 그 효과도 좋았고, 성과도 있었고, 그래서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뭉클한 대목은 장진호. 장진호의 기념비 방문한 게 정말 끝내줬죠. 그때, 제가 좀 준비한 게 있는데, 화면이 틀면. 이거 뭐예요? 1950년 이제 11월 말에 이제 거의 다 갔다 했는데 이제 중공군 12만 명한테 둘러싸였고 정말 그야말로 다들 처참하게 몰살 당할 위기였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뭐 굉장히 지략이 뛰어난 이제 스미스 소장이라고 있어요. 올리버 프린스 스미스 소장을 만나서 버티면서 한 2주일 버텨갖고 흥남 철수가 가능했고 그 당시에 이제 미군이 4,000명 넘게 죽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추웠다 그러더라고요. 네. 스탈린그라드 전투보다 훨씬 추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고 그때는 뭐 며칠 추운데 저 때는 뭐 계속 추워서 동사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 장진호 기념비가 제가 기억하는 5월 4일인가 5일인가 이제 새로 제막을 했어요. 그래서 제막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제막한 지 얼마 안 돼요. 예. 지난 한 5월 4일인가 5일인가 이제 제막을 하고 거기에 또 이제 개인적인 스토리가 좀 있으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방문을 한 거죠. 이제 첫 방문지가 저기였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찍혔던 되게 유명한 사진이에요. 이 미군 병사가 그 추위에서 이제 깡통 캔을 이렇게 들고, 그래도 살아나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희망인지 절망인지 하여튼 표정을 짓고 무표정하게 이렇게 있는 사진인데, 저기 쓰여져 있는 글이 당시에 이제 종군 기자가 물어봤대요. 그 이제 스미스 소장한테 네. 지금 철퇴하는 거냐? 그랬더니 저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철수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공격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철수가 하죠. 아니라 우리는 단지 다른 방향으로 나갈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도 맞는 게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 어디론가 간다는 것은 사실은 다른 방향으로 공격을 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이 유명한 사진과 유명한 문장이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문장인데 제가 굳이 저걸 넣은 거는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CSIS 가갖고 연설하셨잖아요. 네. 거기에 저 문장을 인용을 하셨어요. 미국인들이 무슨 말을 들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지 잘 아는 사람이 준비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그 악수 때문에 굉장히 얘기가 많았는데. 악수. 예, 트럼프. 예.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한 걸로 알아요, 저도. 근데, 그 방법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이제 쭉 보니까 저게 트리도 총리가 했던 방식이거든요. 캐나다 총리예요. 예, 캐나다 이제 트리도 총리가 악수할 때 꼭 손을 꽉 잡으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벗어나든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꿈치는 데 이렇게 뚝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트럼프 대통령이 놓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그 전까지 악수 패턴을 보고 어떻게 하면 놓더라라는 거를 왜냐하면 조금 트럼프는 연구를 한 것 악수를 같아요. 해서 트럼프가 거인이거든요. 거인이어서 악수를 하고 자기 힘으로 앞으로 당겨요, 이렇게. 그러면은 상대방 대통령이 끌려가. 그런 사진이 굉장히 많이 찍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캐나다 총리가 그걸 안 당하려고 당기니까 팔꿈치부를 탁 밀었다고, 이렇게. 네, 팔꿈치를 밀었다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딱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근데 그걸 연구했던 것 같아요. 그 캐나다 총리는 앞으로 잡았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 뒤로 이렇게. 뒤로 잡아서 힘을 확 줘버린 거 아니에요? 뒤로 못 당기게, 이렇게. 이게 보도되기에는 우리 언론에서 보도를 했었는데 대부분 이제 소위 그 해병대 홈피에서 뭐 반응이 뜨겁다. 그러니까 이게 라이브로도 이게 뭐 페이스북이나 그런 걸로 막 이제 보도가 됐고, 뭐 홈피에서도 뭐 굉장히 이제 반응이 좋았죠. 지금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져 있는 홈피에 올려져 있는 거고, 트위터에도 반응이 되게 많았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막 이제 쭉 이제 나오죠. 우리 아버지가 뭐 실제 싸웠었는데 우리나라 어쩌고 사람이 아니라 저쩌고. 미국인들의 반응이 미국 사람들의 반응이죠. 근데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한국 전쟁이 미국에서는 잊혀진 전쟁으로 불려요. Forgotten War라고. 왜냐하면 이게 2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있었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전쟁 끝났구나, 이제 살자 했는데 갑자기 또 전쟁이 나니까 이제 주로 이제 끌려갔다 참전한 용사들은 2차 대전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었는데 약간 사람들이 뇌리 속에서 뭔가 이렇게 전쟁다운 전쟁을 생각을 안 해요.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전쟁 선포를 한 것도 아니었고 이게 종전으로 뭐 승리로 종전이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애매한 그런 그래서 베트남 호가지 전쟁하고 뭐라고 비교하면 베트남 전쟁은 미국 내에서 반전 운동도 막 그렇죠. 일어나고 그래서 예. 사람들이 되게 많이 알지만 예. 한국 전쟁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참전 용사들 뭐 여기서 이제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recognition이라고 그러죠. 인정이라든지 인식 같은 게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가족 중에 여기서 전사한 사람이 있으면 좀 약간 아쉬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사실 반응이 꽤 있었다. 그리고 미국 합창의장 조셉 덤폴드의 아버지가 또 바로 그때 장진호 전투에 있었어요. 아, 그때 싸우고 20살인가 21살인가 그때 그때 이제 전투에 참여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장진호 전투 기념비 가서 이제 헌화를 한 거는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 사람들이 정상회담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아요. 당연하죠. 예, 그건 우리 쪽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건데 그래도 이렇게 와서 이런 뭐 제스처를 보여주면은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공공 외교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대통령이 대통령 만나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퍼블릭을 상대로 하는 거지.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 이제 공공 외교가 되고 대통령 자신의 이미지를 높임으로써 이제 한국의 이미지도 향상을 시키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외교 방법이죠. 그 이전에 대통령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공공 외교를. 옷을 많이 갈아입으셨잖아요. 부시의 그 골프 카트를 운전했다든가 그런 걸로 얼마나 뉴스가 많이 나왔는지 생각나십니까? 다정하게 어깨를 두드렸다. 뭐. 그러니까 막 손을 잡아주었고 막 미국 사회에서 실제 반향이 있었다. 트럼프도 이 이야기를 했죠. 만났을 그렇죠. 때. 트럼프 대통령도 네. 굉장히 감동적이었다. 이런 의회에 갔을 때도 의회 의원들도 이 얘기를 했다고 하고 네. 뭐 꽤 하자가 되긴 됐나 봐요. 효과를 얻었다. 이제 이게 하원 넘버원 차기 주자 어쩌고저쩌고 거론되는 네. 양반이고 이게 하원 9명, 나중에 상원 9명, 그리고 우리 쪽 쫙 이렇게 네. 이게 중요 인물들이죠. 실제. 네, 미국 의회에. 그렇죠. 한국은 그러니까 국회가 그렇게 크게 각인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당이나 어떤 뭐 의원들이 전부 다 예전부터 그런 뭐 역사가 그랬기 때문에 정당의 보스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용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의회가 가장 중요한 정치기관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헌법을 보면은 이제 아리클 1이라고 해서 이제 1조가 미국의 의회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의회가 이제 중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미국 의회 이제 의원들을 만난 것도 되게 중요하고 지금 이제 사진에 보시면은 저기 아까 넘버 1이라고 했던 폴 라이언 하원의장 지금 이제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만약에 대통령이 유고가 된다면은 넘버 4예요. 대통령, 부통령, 그 다음에 상원의 프로템포레라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언 의장이 받게 돼 있어요. 물론 그런 일은 전혀 없겠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그만큼 이제 굉장히 지위가 높은 거고. 나머지도 설명해주세요. 그 옆에 있는 여자분이 낸시 펠로시라고 해서, 이제 민주당의 하원의 대표예요. 그래서 예전에 사실은 하원 의장을 했었죠. 민주당이 하원을 잡았을 때는. 그리고 이제 에드 로이스라고 해서 하원의 외교위원회 위원장. 네. 굉장히 공세적으로, 네. 그리고 이렇게 의례적인 질문이 아니라, 그런 질문을 하고 답이 오가는 1시간 동안의 대화가 있었고. 그러니까 주로 사드 배치 얘기에서 질문을 하고 낸시 펠로시 같은 경우 이제 뭐 중국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중국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뭐 그런 것들 개성공단 얘기도 나왔다는 얘기가 있고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가지고 상원 하원의 주요 인사들하고 2시간씩 이렇게 이런 거 안 했어요. 한 적 없어요. 대통령을 주로 만나가지고 그렇죠. 대통령하고 무슨 사진을 찍고 뭐 무슨 옷을 입었고 뭘 처먹었고 뭐 환대를 받았다느니 뭐 친구가 됐다느니 이런 얘기만 나왔지 이런 적이 없거든요. 이것에 대한 이 참석자들이 자기 그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SNS에 올린 반응을 보면 좋더라고.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들은 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이제 좋은 얘기 하죠. 남의 나라 정상한테 나쁜 얘기는 안 하는데 굉장히 나이스하고 스윗하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람이 참 친절하고 좋다라는 얘기들은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만나본 사람들은 다 좋아한다. 뭐 이념이고 뭐고 상관없이 있다. 사람은 정말 좋아. 이런 얘기 많이 한다는데 그게 이제 전 세계에 통하는구나. 여기 정반대 안민석 의원이 앉아 있습니다. 그게 되게 웃긴 게. 뭐하러 앉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저런 식으로 앉아 있으니까 끝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다 얼굴이 가리잖아요. 네. 정말 안민석 의원만 얼굴이 이렇게 내리고. 백업 스킬이라 국회의원이 되면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인상적인 장면이었고, 예. 이거 우리 전에 해본 적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이렇게 다 모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이런 이제 인사- 외교위원회, 군사위원회, 정보위원회 이런 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저기 뭐랄까요. 나는 왜 여기 있나, 이런 표현이잖아요. 앉아 계시죠, 하여튼. 버티면서 한 2주일 버텨갖고 흥남 철수가 가능했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군이 4,000명 넘게 죽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굉장히 추웠다 그러더라고요. 네. 스탈린그라드 전투보다 훨씬 추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고, 그때는 뭐 며칠 추운데 저 때는 뭐 계속 추워서 동사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 장진호 기념비가 제가 기억하기로 5월 4일인가 5일인가 이제 새로 제막을 했어요. 그래서 제막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제막한 지 얼마 안 돼요. 오. 예. 지난 한 5월 4일인가 5일인가 이제 제막을 하고, 거기에 또 이제 개인적인 스토리가 좀 있으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방문을 한 거죠. 이제 첫 방문지가 저기였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찍혔던 되게 유명한 사진이에요. 이 미군 병사가 그 추위에서 이제 깡통 캔을 이렇게 들고, 그래도 살아나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희망인지 절망인지 하여튼 표정을 짓고 무표정하게 이렇게 있는 사진인데, 저기 쓰여져 있는 글이, 당시에 이제 종군 기자가 물어봤대요. 그 이제 스미스. 전문가로서 이 한미 정상회담을 총평하면요. 저는 뭉클했어요. 뭉클? 왜?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그 정상회담 일정이나 이렇게 보면은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어요. 외교부라든지 관계자들이 정말 열심히 꼼꼼하게 일정을 짰구나. 그리고 어떤 돌발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라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주입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구나. 그래서 그 효과도 좋았고 성과도 있었고 그래서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뭉클한 대목은 장진호. 장진호의 기념비 방문한 게 정말 끝내줬죠. 그때 네. 제가 좀 준비한 게 있는데 화면이 틀면 이게 뭐예요? 1950년대 11월 말에 이제 거의 다 갔다 했는데 이제 중공군 12만 명한테 둘러싸였고 정말 그야말로 다들 처참하게 몰살당할 위기였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뭐 굉장히 지략이 뛰어난 이제 스미스 소장이라고 있어요. 올리버 프린스 스미스 소장을 만나서 이게 라이브로도 이게 뭐 페이스북이나 그런 걸로 막 이제 보도가 됐고 뭐 홈피에서도 뭐 굉장히 이제 반응이 좋았죠. 지금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져 있는 홈피에 올려져 있는 거고 트위터에도 반응이 되게 많았어요. 아, 그래서 예, 그래서 막 이제 쭉 이제 나오죠. 우리 아버지가 뭐 싸웠었는데 실제 우리나라 어쩌고 사람이 아니라 저쩌고. 미국인들의 반응이 높구나. 미국 사람들의 반응이죠. 근데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한국 전쟁이 미국에서는 잊혀진 전쟁으로 네. 불려요. Forgotten War라고. 왜냐하면 이게 2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있었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전쟁 끝났구나 이제 살자 했는데 갑자기 또 전쟁이 나니까 이제 주로 이제 끌려갔다 참전한 용사들은 2차 대전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었는데 약간 사람들이 뇌리 속에서 뭔가 이렇게 전쟁다운 전쟁을 생각을 안 해요. 거기서 네.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전쟁 선포를 한 것도 아니었고 이게 종전으로 뭐 승리로 종전이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애매한 그런 그래서 베트남 포괄적으로 전쟁하고 그래요. 비교하면 이걸 이제 어떻게 벗어나든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뒤꿈치 있는데 이렇게 뚝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트럼프 대통령이 놓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그 전까지 악수 패턴을 보고 어떻게 하면 놓더라라는 거를 왜냐하면 조금 트럼프는 연구를 한 것 같아요. 악수를 트럼프가 거인이거든요. 거인이어서 악수를 하고 자기 힘으로 앞으로 당겨요, 이렇게. 그러면은 상대방 대통령이 끌려가. 그런 사진이 굉장히 많이 찍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캐나다 총리가 그걸 안 당하려고 당기니까 팔꿈치부를 밀었다고, 이렇게. 네, 팔꿈치를 밀었다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딱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근데 그걸 연구했던 것 같아요. 그 캐나다 총리는 앞으로 잡았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 뒤로 이렇게. 뒤로 잡아서 힘을 확 줘버린 거 아니에요? 뒤를 못 당기게, 이렇게. 이게 보도되기에는 우리 언론에서 보도를 했었는데 대부분 이제 소위 그 해병대 홈피에서 뭐 반응이 뜨겁다. 그러니까 소장한테 네. 지금 철퇴하는 거냐? 그랬더니 저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철수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공격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철수가 하죠. 아니라 우리는 단지 다른 방향으로 나갈 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도 맞는 게 완전히 포위된 상태에서 어디론가 간다는 것은 사실은 다른 방향으로 공격을 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이 유명한 사진과 유명한 문장이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문장인데 제가 굳이 저걸 넣은 거는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CSIS 가갖고 연설하셨잖아요. 네. 거기에 저 문장을 인용을 하셨어요. 미국인들이 무슨 말을 들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지 잘 아는 사람이 준비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그 악수 때문에 굉장히 얘기가 많았는데. 악수, 예, 트럼프. 예.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한 걸로 알아요, 저도. 근데, 그 방법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이제 쭉 보니까 저게 트루도 총리가 했던 방식이거든요. 캐나다 총리예요. 예, 네. 캐나다 이제 트루도 총리가 악수할 때 꼭 손을 꽉 잡으니까